자, 이런 와중에 폴란드 총리가 또 왔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폴란드는? 그 보낼 만큼 보냈는데, 와서, 총리가 온 건 처음이에요. 예. 총리가 뭔가, 하도 이름이 복잡해서 그런데, 또 무슨 동반자, 네. 뭐라고? 포괄적 전략 어, 동반자요. 포괄적 동반자로 또 아니요, 협상을 포괄적 했다는데, 전략 동반자요. 전략이 채로 들어간 네네, 거야. 그게 들어가야 아무튼 돼요. 추가로 뭔 전략 동반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 들어왔다는 면에서 그런 관계에서는 전술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전략이라는 말 자체는 군사력 전체의 어떤 전체 헤게모니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단순하게 포사하고 탱크사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폴란드가 방위에 대한 기본 시스템 자체를 한국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가 전략 동반자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 방문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예전에 폴란드 상임의장 이전에 폴란드 총리를 했다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을 하고 이분 굉장히 EU 성향의 사람이고요. 그동안 이 사람 이후에 폴란드 총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친러 성향의 보수적인 사람이 맡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EU의 간절한 바람이 통하여가지고 어쨌든 도널드 투스크 친 EU 총리가 다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폴란드와 한국은 지금까지 양국 관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우주,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까지 협력을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에너지 부분 안에서는 뭔가 지금까지 이제 폴란드가 친미 국가로서 자국의 미군 기지 유치도 요청을 하고 미국산 가스를 사다 쓰는 유일한 또 유럽 국가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동안 미국 중심의 에너지 그룹을 그려왔던 거에서 여기를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에너지 얘기하게 되면 지금 자꾸 프랑스가 우리랑 같이 스마트 원전이랑 전홍축 해결료 기본으로 한 에너지 사업을 유럽 전체에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그 폴란드 입장에서는 국력은 완전히 다른 국가이긴 하지만 러시아하고 충돌하고 있는 과정 중에 무력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우주 기술 관련한 것도 프랑스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우주 기술을 동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산일 건데요. 현재 이제 폴란드가 한국한테 다 잘합니다만 실수한 것도 있어요. 잠수함을 잘못 썼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이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못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가 바꿔치는 바람에 지금 뭔가 이제 한국 쪽한테 큰 실수를 했고 자국 내에서도 야 이거 공격 무기도 없는 이 잠수함 만들어서 뭐하냐 한국 쪽으로 다시 바꿔라라는 요구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위사업 분야에서 협력 안에서 미사일이나 포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경우에 그걸 어떻게 그 정찰 자산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의 운영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문의를 지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나토 군들은 미국의 정보 자산에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 자산을 획득하고 타겟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타격 포인트를 지정해주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공격 지역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게끔. 그러니까 방어망과 공격망들이 미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토가 나간다고 하면, 나토에서 미국이 나간다고 하면 그 자산 자체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정보와 이 군사 관련된 각종 시스템들을 병합할 수 있는,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이 통합 체계가 신규로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럽군 전체, 나토군 각국에 나눠져 있는 장비들과 또 거기에 대한 각종 무기들을 통합해 갖고 운영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헤드쿼터를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나토군 방위의 중심이 오고 갈 거라는 거죠. 아마도 폴란드는 거기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고 그걸 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써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제공하는 각종 이 레이더 장비를 비롯해서 요격을 위한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앞으로 저궤도 외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나라부터 깔기 시작하겠지만 사실상 4,500km 이상 상공에 있는 우리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성 능력과 그 관측 능력들을 연계해가지고 한국산 무기들과 연계해가지고 적국에 있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동토에 맞춘 공격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랑 통합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도 지금 그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이나 뭐 각종 사드 레이더를 비롯한 SLM 레이더들 이런 위성 레이더들까지 이 정보 자산들을 통합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측해갖고 실시간으로 반격하거나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2028년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그보다는 훨씬 그 이전에 완성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시스템을 폴란드가 먼저 영입하고 이거 자체를 유럽의 표준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하고 그 국경을 지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한 모든 동부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다 한국산 자주포와 한국산 천무 미사일들을 기본 무기로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수성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무기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거기에 대한 통화 시스템의 한국 표준을 이걸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66조 정도, 66조 원 정도로 이제 규모로 대규모 방산 총괄 계약을 했고, 지금 폴란드에서는 그 무기 수출 말고도 지금 현지 생산, 그렇죠.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KF-21에 대한 현지 생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FA-50을 생각을 했었는데 KF-21의 진척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미 이달 내에 편대 배치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달에 8대가 공군에 넘어가갖고 지금 실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대 만드는 거 우리가 시제기 나오는 날 보긴 했는데 그중에 벌써 8대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달 안에 들어가서 편대 배치가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생산과 개량들을 이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급한 게 뭐냐면 EU의 규제 압박이 있습니다. 보니까 EU가 1,500억 유로의 저리 대출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온전하게 받으려면 총 무기 생산 비용 65%에 달하는 부품을 EU 영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오래 진행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포탄 관련한 건 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이 탱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리랑 하기로 해놓고, 폴란드가 또 간을 봤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어디로 갔냐면, 루마니아하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지금 K9 자주포에 대한
생산이 먼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한국이 보내주는 기본 무기 이외에 현지에서 생산률을 맞춰가지고 65% 요율을 마치고 있는 거고요. 루마니아에도 곧 자국 전차들을 스스로 조립해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양산을 해갖고 전선에 유럽 지역에 팔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처음 2년 전에 이미 그거를 우리랑 약정을 맺어놓고도 진행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 로템이 지금 폴란드형 K2 전차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이고 네.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그 루마니아의 그 K9, K10이라고 하나요? 요거 생산 공장 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는 한국한테서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폴란드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네가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데 라는 부분 안에서 뭔가가 겹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쪽으로 확장을 해서라도 방산 부분에 대한 투자금을 우리 쪽에서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저리 같습니다. 대출 해줬잖아요. 그거 다 더 우리한테 해달라는 쓰겠죠. 거지. 더. 왜냐면 대출 받아갖고 물건 갖고 와서 다 썼으니까 우리가 더 만들 수 있도록 더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